네, 들으신 대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현실화됐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탈퇴와 잔류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혼전을 거듭했는데요. 이제 탈퇴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이야기 백나리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결국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확정이 됐죠. 네, 설마 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브렉시트 투표를 할 때만 해도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찬반 논쟁이 심화되면서 결국은 이제 비등비등해지더니 결국 이렇게 탈퇴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거는 43년 만인데요. 그 유럽연합이 출범한 거는 1993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부터 유럽 경제공동체라고 해서 계속해서 유럽은 통합의 한 길로 계속 걸어왔거든요. 그런데 1975년에 영국에서 이 유럽 경제공동체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나올 것이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국민투표가 있었죠. 네. 그때는 67%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쪽에 표를 던져가지고 지금까지 유럽 통합의 한 길로 영국도 같이 걸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시한 이 국민투표,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통해서 영국인들이 결국은 유럽연합에서 나가는 쪽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오늘 하루가 참 드라마틱했어요. 오늘 아침에 오전 6시에 이 투표가 마감이 되면서 한국 시간으로요. 네. 네. 오전 6시에 마감이 되면서 이제 개표가 시작이 됐는데 초반 개표부터 정말 이런 초박빙이 다시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것들이 계속됐고요. 예. 그리고 탈퇴가 조금 앞서가다가 격차를 좀 벌리더니 어느 순간에 또 보면 이 격차가 확 줄어들고 잔류가 다시 역전을 하고 네. 그러다가 또 격차가 벌어졌다가 쭉 줄어들면서 탈퇴가 앞서 나가서 결국은 탈퇴로 확정이 된 겁니다. 지금 뭐 엎치락 뒤치락 이야기도 하셨지만 사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보도해드리기를 그 당초 여론조사 결과는 잔류가 우세하다고 했지만 결과는 또 달라졌네요. 아침에 정말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네. 예측 조사가 있었어요. 여론조사 업체에서 예측 조사를 했어요. 이번에 공식적인 출구 조사가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론조사 업체에서 이제 그 유권자들에게 어느 쪽으로 투표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예측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그때만 해도 잔류가 52%, 탈퇴가 48%, 그러니까 4%포인트 차이죠. 네.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잔류가 앞선 것으로 나온 여론조사 업체 결과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8%포인트나 차이가 나게 잔류가 앞서는 결과. 그러니까 두 개 다 모두 잔류가 앞서는 결과가 나오면서 아마 잔류파들은 그냥 가슴을 좀 쓸어내리면서 잔류가 이겼구나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탈퇴파는 마음이 굉장히 조마조마했겠죠.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탈퇴 그 던져진 유권자들의 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정말 대혼전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혼전 양상들이 계속이 되었고 결국 탈퇴파가 앞섰다가 잔류파가 앞섰다가 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정말 숨막히게 이어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탈퇴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유럽연합에서 이제 28개 회원국이 탈퇴하는 건 지금 처음인데 그렇죠. 탈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유럽연합에서 나가려고 하면 2년간 탈퇴 협상을 벌여야 해요. 사실 여태까지 가입하려는 나라들은 많았지만 탈퇴하려는 나라는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상 초유의 이제 절차들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28개 국가가 EU 회원국인데 이제 영국이 나가면 나머지 회원국은 27개 국가가 되겠죠. 네. 지금까지는 영국을 포함해서 모든 회원국들이 정치나 국방, 안보, 이동의 자유, 모든 자본 이동의 자유, 뭐 이런 모든 것에서 EU의 어떤 혜택이나 규제를 받아왔는데 영국은 이제 여기서 빠지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이제 나머지 회원들과 개별적으로 회원국들과 그 협상을 벌여서 따로따로 이제 협정을 맺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유럽연합 안에서 이동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만약에 뭐 프랑스인이다, 영국인이다 이러면 EU 안에 있는 모든 나라는 그냥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유레일 패스라고 해가지고 그 철도를 타면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그렇죠. 그게 배낭여행객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필수 코스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는 꼭 그게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영국이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또 스페인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어떤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자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한을 받기도 하고 이제 관세나 이런 면에서 이제 EU 안에 있을 때는 받았던 그런 혜택들을 이제는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2년 안에 탈퇴 협상을 해서 나가는 게 이제 가장 순조로운 그런 탈퇴 과정인데 이 EU 국가들, 그 유럽연합 회원국,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 이 유럽연합을 같이 지탱해왔던 삼각축이었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가. 그래서 여태까지 영국이 나간다고 하는 거를 굉장히 뜯어 말리면서 떠나지 마라, 남아야 한다. 우리는 남아있을 때만 강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설득을 했는데 결국 영국인들의 최종 선택은 이탈이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유럽연합 나머지 회원국들이 이렇게 그냥 편하게 고의 가도로 놔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탈퇴 협상 굉장히
지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예. 저쪽에서 나머지 회원국들이 제동을 걸거나 여러 가지 족쇄 조항을 걸거나 이러면서 이제 영국을 이를테면 괴롭힌다고 할까요? 여태까지 그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협상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2년만이 아니라 뭐 7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거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탈퇴 과정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아주 지난한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탈퇴 과정 뭐 또 역시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글쎄요 이번에 이제 결과가 뭐 탈퇴가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을 또 안게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왜 브렉시트 투표냐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가만히 잘 있다가 유럽연합에서 왜 나가려고 하는 건지. 근데 이 브렉시트 투표는 이 캐머런 총리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 5월에 영국에서 총선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수당과 그 노동당, 그 캐머런 총리는 보수당 소속이죠. 보수당과 노동당이 정말 접전을 펼치면서 그렇게 선거전을 펼쳤었는데 그때 캐머런 총리가 그 보수당 내부에 있는 탈퇴파, 그러니까 유럽연합을 탈퇴하자고 하는 그런 여론을 좀 잠재우고 그리고 당시에 그 영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반이민 정서를 좀 공략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졌어요. 그래서 네. 브렉시트 투표를 해서 여러분의 여론을 물어서 국민들이 원한다면 나가겠다. 유럽연합에서 나가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던 건데 캐머런 총리도 사실은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좀 회의론자인 것은 맞아요. 이 유럽연합으로 이제 영국이 다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론자이기는 한데 네. 실제로 이렇게 탈퇴라는 결과로 이어질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때는 일종의 정치적인 승부수로 던져서 그게 잘 먹혀서 그때 예. 보수당이 압승을 하면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연임을 하게 됐거든요. 재선에 성공을 했어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정말 엘리트 코스만 걸어와서 43세에 영국의 총리가 됐던 정말 하나의 정말 아이콘 같은 인물이었는데 재선까지 성공을 했으니 정말 성공한 정치인의 대표 사례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지금 작년 5월에 재선이 됐는데 지금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브렉시트 투표를 이제 붙인 거죠. 국민들에게 붙였는데 아마 본인은 이제 잔류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잔류 캠페인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네네. 그랬는데 이 보수당 내에서도 이제 갈라졌어요. 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를 위시해서 뭐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라든지 이쪽 이 잔류를 계속해서 주장했던 파가 있고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을 비롯해서 예.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 이쪽은 또 보수당 같은 보수당이지만 탈퇴를 주장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분열이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탈퇴파가 보수당 내에서도 승리하고 영국 전체에서도 승리하게 된 상황이니까 네. 캐머런 총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때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던 게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탈퇴로 결정이 되면 이 투표를 하기 전에 여러 매체에서 관측을 했던 것이 이렇게 탈퇴로 결론이 나게 되면 캐머런 총리 30초도 못 버틸 것이다. 그 총리직에서 결국은 예. 이제 정치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임을 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아마 그 캐머런 총리는 어제 그 잔류가 우세하다는 그 예측 조사 결과를 보고 아마 세상에서 안도했겠죠.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캐머런 총리 아니었을까요? 예. 자기가 그렇게 어렵사리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 실제로 그 피말리는 그 개표 결과를 보면서 가장 마음이 쓰렸던 사람도 아마 캐머런 총리였을 겁니다. 예. 지금 이제 탈퇴가 아예 확정이 됐으니까요. 캐머런 총리는 아마 이 정치적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결국은 이제 사퇴하는 수순을 밟을 것 같고요. 지금 캐머런 총리가 보수당 대표도 맡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보수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되는 수순일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이 아마 보수당 차기 대표로 물망에 오르는 그런 과정들을 밟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빨간 자막으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브렉시트 개표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탈퇴가 51.9%로 승리가 확정이 된 모습인데 자 이렇게 브렉시트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역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도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네,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순국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서 정부는 오후 2시부터 조금 전까지 이곳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 오전에 이어 두 번째 열린 회의에서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브렉시트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상목 차관은 회의 시작에 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외환과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요 통화의 움직임과 외환시장, 외국인 자금 유출입 등을 면밀히 보겠다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오후 4시 당정회의를 열 예정이고
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도 각각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금융시장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이 높아진 정오 무렵부터 이미 증시 폭락과 환율 급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의 경우 전체 수출 중 대영국 수출 비중이 1.5%에 불과해 당장 직접 타격 우려는 적은 편이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글로벌 투자 심리 악화에 따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과 유럽으로의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대유럽 수출이 전체 수출의 17%에 달하는 중국 경기의 침체를 통해서도 국내에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명동은행회관에서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네, 백 기자. 그렇다면은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전과 오후 상황이 이렇게 급변했는데 이렇게 표심이 탈퇴 쪽으로 기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번 그 브렉시트 찬반 논쟁의 핵심은 이민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경제를 택할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핵심 쟁점이 이민과 경제였는데요. 그러니까 유럽연합 안에 남아야 된다, 잔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경제를 내세웠어요. 왜냐하면 유럽연합 안에 영국이 있어야만 이 5억 명, 유럽연합의 인구가 5억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 투자하는 기업이 이 5억 명의 단일 시장, 유럽연합 단일 시장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나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유럽연합 안에 있는 영국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나가면 불이익을 보지 않겠느냐라는 게 잔류파 쪽의 주장이었고요. 그 탈퇴하자, 이제는 탈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이민자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 유럽연합에 들어오는 이민자들 중에서 이제 또 상당수가 이 영국으로 건너오게 되면서 네네.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이제 복지 혜택도 줘야 하고 여러 가지 일자리가 나눠지는 부분들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러니까 이 탈퇴파 쪽에서는 이제 나가자. 이민자들과 이런 것들을 나누지 말고 그 이민자들을 좀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게 지금 유럽연합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자적으로 이민 정책을 펴자라는 게 이 탈퇴파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탈퇴파가 이겼다는 거는 이 반이민 정서, 이 이민에 대한 어떤 반감들이 꽤 컸다는 얘기예요. 그 경제에 대한 우려, 근데 이번에는 세대 간의 어떤 차이가 좀 나타났는데 잔류파는 대체로 청년층이 많았어요. 청년들은 아무래도 일자리를 걱정해야 되잖아요. 취직 걱정이 당장 큰 당면한 문제니까요. 네네. 청년층은 이 일자리 문제 때문에 경제 부문을 많이 내세워서 잔류를 요구를 했고 네.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끼리만 있어도 정말 훌륭한 영국, 어떤 독립된 영국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이 이민자들의 갑작스러운 그 유입으로 인해서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 그런 거는 좀 노년층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거의 청년층 대 노년층의 대결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 대립이 좀 골이 심화됐었는데 예. 이번에 사실 투표율이 높으면 아마 젊은 층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잔류 쪽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투표율이 72%나 됐어요. 72%면 10명 중에 7명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높은, 그리고 영국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의 투표율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탈퇴로 결과가 나온 거를 보면 꼭 그게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꼭 젊은 층이 많이 뛰쳐나와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이게 마지막까지 초박빙의 접전을 펼치는 찬반 논쟁이 그렇게 초박빙의 형세를 보이니까 아마 노년층 중에서도 그래, 우리 나가서 꼭 투표를 하자. 투표를 해서 탈퇴 쪽으로 여론을 기울게 하자라는 그런 어떤 결집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예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회원국의 탈퇴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유럽연합은 그야말로 지금 충격의 도가니일 거예요. 지금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회원국의 탈퇴,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영국이 네. 이렇게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이 많을 거고요.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만 해도 그 유럽연합에 냈던 분담금이 무려 3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에 이어서 가장 많은 규모였는데요. 당장 돈의 문제도 돈의 문제지만 이렇게 영국이 나가게 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연합을 떠받치고 있던 이 삼각축의 한 축이 네. 무너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자, 영국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걸로 끝일 것인가? 추가 이탈 가능성도 그렇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탈 도미노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텍시트, 이탈리아가 나가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프렉시트, 프랑스가 엑시트하겠다, 그러니까 나가버리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오늘은 거기에다가 넥시트까지 나왔어요. 넥시트는 어딜까요? 글쎄요, 어딜까요? 네덜란드입니다. 아. 네덜란드 예. 극우정당이 오늘 넥시트 해야 된다, 이거 투표에 붙이자까지 여러 가지 용어들이 지금 나오면서 그 유럽 안에 있는 포퓰리즘 정당들이 유럽연합에서 이제 이탈해서 우리끼리의 독자적인 어떤 노선을
추구해 나가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유럽연합의 위상 자체는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위험이 언제나 상존해 있고 거기다가 중요한 어떤 회원국 하나를 잃었고 그리고 언제나 이런 위기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어떤 그 유럽연합의 취약성을 노출시킨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어떤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안보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그 위상 하락을 예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확정이 되면서 이제 세계 경제,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예의주시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